안녕하세요, 원입니다. 오늘은 스타트업에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. 저번에 이제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에 꼭 가야 되는 이유를 말했으니까 오늘은 스타트업에 가면 안 되는 이유. 첫 번째, 스타트업에 가면 돈을 못 벌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은 대기업보다 연봉이 한 20-30% 정도 낮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,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보다 돈을 더 줘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얘는 충분히 대기업 가서 등 따시게 살 수 있는데 리스크를 껴안고 우리 스타트업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, 그러면 우리가 안정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돈이라도 더 주겠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뭐 일반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이 대기업들이랑 돈으로 경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적 낮은 연봉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회사 지분을 나눠주는 거예요. 보통은 이제 회사 지분을 스탁 옵션이라는 형태로 나눠주는데, 미국 기준으로 한 10번째부터 한 20번째 사이 엔지니어로 들어간다 치면은 보통 한 0.1%, 0.11%, 0.2% 이 정도 나눠주겠죠. 근데 과연 이 정도 지분을 받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나 되냐, 이제 그걸 계산을 해볼게요. 계산을 해보면은, 계산을 하기 쉽게 내가 받은 스탁 옵션이 0.1%라고 칠게요. 그 말은 회사가 1000억 원에 엑시트를 했을 때 나한테 1억 원이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. 그쵸? 1000억 원에 0.1%가 1억 원이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인데, 이것도 사실 온전히 1억 원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첫 번째로 스탁 옵션은 보통 베스팅이라는 걸 해요. 그게 뭐냐면은 회사 지분을 입사한 당시에 바로 다 주는 게 아니고 4년에 거쳐서 나눠주는 거예요. 내가 0.1%를 받기로 했으니까 1년에 0.025%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. 직원이 이제 스탁 옵션만 받고 이제 이 탈주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, 그래서 만약에 내가 0.1%를 보장을 받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년 만에 회사를 나오게 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. 두 번째로,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은 계속 희석이 돼요. 그런 거 이제 딜루션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는데, 보통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seed, series A, B, C, D, E, IPO 딱 하면서 이제 엑시트 하는 건데, 아니면 그 전에 팔리거나 회사가 투자 라운드를 한번 할 때마다 지분이 희석이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드 라운드 때 회사를 들어갔다, 그래서 0.1%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IPO 했을 때쯤이면은 그 0.1%가 0.05% 정도 돼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이미 아까 1000억 원에 엑시트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0.1%를 보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분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 반인 5천만 원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더 있어요. 세금을 또 떼야 되죠. 거기서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스탁 옵션을 받는다는 거는 주식을 그냥 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. 주식을 그냥 주는 거는 그랜트라 그러고, 스탁 옵션은 우리 회사의 지분을 네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, 이 소리예요. 그래서 내가 나한테 보장된 만큼의 스탁 옵션을 그냥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, 내가 그거를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더 줄어들겠죠. 그러면 사실상 나한테 돈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? 맨 처음에 0.1%를 받아서 회사가 1000억 원에 엑시트를 했을 때 1억 원이 됐어야 되는데, 희석된 거 떼니까 5천만 원 남았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세금 떼니까 3천만 원 남았고, 3천만 원에서 또 스탁 옵션에 원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10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은 결국 나한테 남은 거는 2천만 원 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이것도 회사가 엑시트를 했을 때를 가정을 한 거고, 스타트업이 엑시트를 한다는 소리는 회사가 팔리거나 아니면은 기업 공개 IPO를 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받는다는 건데, 보통 90%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이 엑시트 자체가 아예 없어요. 그러니까 회사가 그 전에 망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엑시트를 하는 회사들 중에 기업 공개까지 가는 회사는 진짜 극소수고, 보통은 그 전에 팔리는 것도 회사가 팔리는 가격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팔리는 사례가 있고, 아니면 그냥 거의 망하다시피 팔리는 사례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봤을 때 1000억 원 정도의 엑시트를 할 수 있다. 그럼 미국 기준으로 이거는 한 중박 정도는 터진 건데, 한국에서 지난 5년간 1000억 원 이상 엑시트를 한 회사들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. 아마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만큼 이 정도 엑시트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. 그래서 스타트업에 직원으로 들어갈 때 이 스탁 옵션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은 돈을 벌고 싶으면 무조건 그냥 대기업에 가는 게 낫다. 그래서 이제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좋은 스타트업은 어떻게 고르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, 안 좋은 스타트업을 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, 우리 회사는 스탁 옵션을 나눠주니까 너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나중에 1억 천금을 벌 거야, 이렇게 꼬시는 스타트업은 안 좋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. 이런 경우는 아예 사전부터 스탁 옵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,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인재 영입을 위해서 조금 사실을 숨기고 과장 광고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.
두 번째로 work-life balance, 그러니까 워라벨이 없다. 이거는 뭐 스타트업에 들어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감안을 하고 있는 거지만, 스타트업들은 일반적으로 제1 목표가 생존이기 때문에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거는 또 뭐 스타트업마다,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사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거긴 하지만, 적어도 초기 스타트업에 워라밸을 기대하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. 마지막으로 또 안 좋은 점은 배움의 기회가 적다. 스타트업에서의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로서의 역할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, 어떨 때는 고객들이랑 미팅을 잡아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, 회사가 파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, 기술적인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고, 또 어떨 때는 마케터가 하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,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거를 빡세게 하는 거죠. 근데 제가 막 저번에 스타트업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제일 강조했던 점이, 스타트업에서 배우는 속도가 대기업에서 배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사실 스타트업에서 엄청 다양한 걸 배울 수 있긴 하지만,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, 적어도 제 경험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, 아까 말했듯이 스타트업의 1차 목표는 생존이에요. 근데 막 들어오는 트래픽은 계속 올라가고 개발해야 되는 기능들은 계속 쌓이는데,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, 아,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, 개발자들은.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면서도 조금 더 깔끔하게 코드를 짤 수 있는데, 시간이 너무 없을 때는 코드를 여기저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 넣어 버린다든지, 알면서도 시간이 너무 급박하니까 더럽게 코드를 써야 될 때가 오긴 온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부채가 쌓인다고 말을 하는데, 근데 사실 기술 부채가 쌓이는 거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많이 그러는데, 차이점이 뭐냐면은, 대기업에서는 이 기술 부채가 많이 쌓이기 전에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이걸 다 정리를 해버려요. 아, 우리가 저번에 이 부분을 너무 더럽게 짰으니까 이번 쿼터에서는 새로운 거를 개발하기보다는 이런 걸 좀 깔끔하게 다시 리팩터링 하는 작업을 하자, 이런 식으로 한 템포 쉬어가는데,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쉴 수가 없잖아요. 새 고객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, 트래픽은 뭐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야 성공하는 그래프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쉴 수도 없고, 그래서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든 대응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, 아, 내가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게 맞나 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. 뭐 이렇게 억지로 대응을 하면서 옆에 엄청 경험 많은 사수가 한 명만 있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, 뭐 옆에 좋은 사수도 없고 다 같이 똑같은 삽질을 하게 되면은, 뭐 코딩은 당연히 많이 하지만 개발자로서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못 쌓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뭐 하여튼 오늘은 스타트업의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,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스타트업은 안 그런데, 우리 스타트업들은 저런 안 좋은 점들 하나도 없고 좋기만 한데,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 영상의 댓글창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스타트업을 찾을 수 있도록. 그리고 저번 영상 안 보고 이 영상부터 보신 분들은 저번 영상도 꼭 한번 보세요. 그 영상 제목이 아마 대기업 말고 스타트업에 가야 되는 이유, 이거였을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